요즘 투자 정말 어렵다고 느끼시죠? 예전 공식이 전혀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완전히 새로운 판, 이 K자형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승리할 수 있을지 그 새로운 투자 법칙을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선 기존의 규칙이 왜 더는 쓸모없어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이 거대한 분기점, K자형 세계가 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미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기존의 규칙은 죽었다. 꽤 도발적인 제목이죠. 왜 당신의 낡은 투자 전략이 이제는 쓸모 없어졌는지 그 이유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박석중 애널리스트의 주장인데요. 거시 경제는 더 이상 주식시장의 이익을 결정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맨날 뉴스에서 보는 연준 금리가 어떻고 미국 고용률이 어떻고 하는 그런 큰 그림들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실제 실적과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어졌다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왜 상관이 없다는 걸까요?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S&P 500 전체 이익의 무려 90%가 딱 12개 기업에서 나와요. 나머지 거의 500개에 가까운 기업들이 내는 이익은 다 합쳐도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 나라 경제 전체가 좀 흔들려도 저 위에 있는 몇몇 기업만 잘 나가면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뭘까요? 더 이상 금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전 세계 정부들이 쏟아붓는 막대한 돈, 즉 재정 정책입니다. 각국 정부가 자기 나라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예전 같으면 경기 침체로 갔을 상황을 억지로 막아내는 아주 강력한 방패막이가 생긴 셈이죠.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뀌면서 아주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거대한 분기점입니다. K자형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K자형 양극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행 같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어요. 경제가 말 그대로 K자 모양으로 쫙 찢어지는 겁니다. 한쪽은 하늘로 솟구치고 다른 한쪽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세상이 온 겁니다. K자의 위쪽과 아래쪽 누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위쪽에는요, 재무 상태가 아주 튼튼하고 혁신적이면서 시장을 지배하는 승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래쪽에는 빚더미에 앉아서 이자 낼 돈도 못 버는 소위 좀비 기업들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가 돈을 풀수록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좀비 기업들은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저긴 망하겠구나 싶으니까 돈을 빼서 여기는 무조건 안전하겠다 싶은 승자들한테만 전부 쏟아붓는 거죠. 결국 돈이 되는 곳으로만 더 몰리면서 격차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무서운 K자형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죠. 먼저 세계 시장의 중심 미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가 7,000까지 간다? 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꽤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PL 같은 전통적인 잣대로 보면 고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엔비디아 같은 최상위 기업들의 진짜 돈 버는 능력을 시장에 아직 다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계속 올라갈 거니까 지금 주가도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AI 투자의 흐름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1단계는 인프라였어요. 엔비디아 칩 사고, 데이터 센터 짓고 말 그대로 AI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단계였죠. 이건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 애플리케이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고속도로 위에서 실제로 차가 달리게 하는 거죠. 사이버 보안, 전력망 같은 진짜 산업에 AI를 접목시키는 단계인데 이제는 외부 자본, 즉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돈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바로 이런 곳들입니다. 사이버 보안, 이건 위기가 닥쳐도 더 강해지는 안티프레자일 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AI를 돌리려면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하니까 전력망이나 통신 같은 인프라, 또 모빌리티나 공장 자동화, 심지어는 우주 탐사까지. 이제는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이 기술을 가져다 쓰는 진짜 세상의 산업들에서 다음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시선을 우리와 더 가까운 아시아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아시아에서도 이 K자형 구도가 아주 흥미로운 기회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까요? 코스피 5천, 정말 꿈 같은 얘기일까요? 아니면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요즘 이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과연 가능성이 있는 건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가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 증시가 어떻게 부활했는지 보면 답이 나오죠. 자, 표를 보세요. 일본은 강력한 실적 성장, 기업 구조 조정, 그리고 주주 환원까지 이 세 가지를 다 해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반도체 덕분에 실적은 좋은데 아직 낡은 산업들의 구조 조정이나 주주들을 위한 정책은 갈 길이 멀죠. 이 두 가지 퍼즐을 맞춰야만 진짜 강세장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전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라. 코스피 지수 전체가 오르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SK나 LG그룹처럼 실제로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는 개별 기업, 제대로 된 나무를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전체를 보면 재밌는 구도가 보입니다. 미국은 뒤내, 중국은 몸통 역할을 한다는 건데요. AI 소프트웨어나 핵심 설계 같은 혁신은 미국에서 나오고 이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첨단 제조업이나 공급망은 중국이 꽉 잡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라면 포트폴리오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아야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쭉 정리하면서 K자형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투자 규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제 거시경제 뉴스 그만 보고 개별 기업, 즉 미시에 집중하세요. 둘째, K자형 양극화는 현실입니다. 어중간하게 있지 말고 어느 쪽에 설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셋째, AI는 이제 인프라가 아니라 어디에 쓸 건지, 즉 애플리케이션의 시대입니다. 넷째, 한국 같은 시장에선 구조조정에 성공하는 기업을 찾아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을 두뇌와 몸종이라는 큰 그림으로 이해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극심한 양극화의 세계에서 진짜 위험한 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변동성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내가 K자의 아래쪽, 즉 잘못된 편에 서 있다는 것 자체입니다. 이제는 안전하게 중간만 가자는 전략이 가장 위험한 전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모든 돈과 자본이 소수의 승자에게만 미친 듯이 쏠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포트폴리오는 K자의 위쪽 팔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래쪽 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위쪽으로 올라탈 수 있을까요? 이건 이제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